네, 세계인의 PD들이 지구촌 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넣은 문제적인 주인공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와, 대단합니다. 카메라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와, 정말, 예. 네, 여기로, 예. 강력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친구가 백악관을 이렇게 놀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 네. 백악관 상공에서 추락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바로 그 무인 비행기 드론입니다. 바로 이 드론입니까? 네. 기종이에요? 네, 똑같은 기종입니다. 정말 가장 시끄럽게 등장한 초대 손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이 한창입니다. 먼저 프랑스에서 그 열기를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파리시의 외곽. 모든 상가가 영업이 끝난 밤 10시 반. 빈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 즉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선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직접 타고 조종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영상을 받는 특수 고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도 사람들은 드론을 즐깁니다. La raison pour laquelle on fait ça, c'est d'abord pour l'adrénaline, le sport, les frissons qu'on a justement en étant en complète immersion dans le vol. C'est comme si on était réellement dans un avion de chasse. 호수의 도시 안시. 이곳에 프랑스에서 드론을 가장 잘 조종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중 고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드론이 총알같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날고 있는 느낌입니다. 좁은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보이는 새로운 세상. 이들이 드론을 날리는 이유입니다. On peut aller survoler les obstacles, les arbres, choses qu'on peut pas faire normalement. En fait, ça donne des ailes.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드론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군사용으로만 사용되던 드론이 이제는 레저용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숲속에선 자주 드론 경주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청소년보다 중장년의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드론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드론의 쓰임새는 단순 레저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선 드론을 이용해 공중 패션쇼를 합니다. 싱가포르의 이 식당에선 손님이 주문을 하면 드론이 음식을 날라다 줍니다.
일본의 한 신발 매장. 이곳에선 더 이상 직원이 손님이 고른 신발을 찾으러 창고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는 드론을 이용해 막 분출하는 화산 내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I noticed that the front of the GoPro was completely melted. Apparently, 드론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luckily, Je suis convaincu que les drones sont la prochaine grosse révolution industrielle. On a connu Internet, on a connu les smartphones, et la prochaine révolution, ça va être les drones. 작년 드론 시장은 7조 원, 이 시장의 90%는 군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드론의 폭발적 성장으로 10년 뒤 12조 5천억 원까지 확대될 걸로 예측합니다. 아직까지 기술력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이 회사의 드론 제품엔 생뚱맞게 빈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됩니다. 손목 시계가 날아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꿈은 곧 현실이 됩니다. You can start unboxing for easy flying and one special waterproof. 이제 언제 어느 각도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셀카봉은 곧 퇴물이 될 겁니다.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드론의 연주입니다. 오케스트라도 가능합니다. 기술력은 미국이 최고로 보입니다.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유럽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쥐리 공과대학 라파엘로 교수팀의 드론입니다. 아무리 날아다녀도 드론 위 컵 속에 담겨진 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의 고개를 보는 듯합니다. 과연 드론의 동작이 얼마나 더 정교해질 수 있을까? 인간과 경쟁하는 상황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무인 비행기 드론이 단체로 출연을 했습니다. 와, 정말 처음 대단하죠. 처음 더 놀라운 건요, 네. 이 많은 드론이 단 한 분의 소장품이라는 겁니다. 예, 카이스트 심현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몇 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오늘 갖고 온 건 한 14대 되는데요. 네. 저희 연구실에 보유한 것은 그 실제로 개발한 것들, 그리고 또 참고용으로 구입한 것들에서 한 50대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뭐 개인 건 아니고 그 국가의 연구 소유주죠. 예, 국가 소유입니다. 큰 의미는 없네. 그 사용권이 있습니다. 드론 리치시네요. 슈퍼 리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드론 다 구입하시려면 비용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은 한 뭐 수백만 원 정도 들지만요.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그런 무인기들은 한 뭐 몇만 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못 나르는 거죠? 아니, 잘 납니다. 잘 날고요. 거기 카메라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서 정확히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 카메라가 녹화도 할 수 달려있네. 있고 지상에서 볼 수도 있고요. 녹화도 됩니까? 녹화도 됩니다. 예. 저 옆에 있는 건 굉장히 무거워요. 예, 그건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연구용 드론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바퀴가 있어가지고 예. 혼자서 이렇게 주행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땅을 달린다고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날개를 펴서 비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이런 드론은 예. 한번 날리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가요? 뭐 1, 2m? 사실 그런 드론은 날리면 수백 미터 올라갑니다. 수백 미터요? 수백 미터를 올라가는데 네. 저희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못하게 되지만 네. 그 아까 비디오 보신 것 같이 적절한 이런 그 고글을 쓰시면 아주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스튜디오 수백 미터는 안 되지만 한번 날려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가져온 드론으로 한번 띄워서 한번 비디오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야, 이 가만히 있을 때랑은 어머. 안녕. 이거는 찍을 수 있죠? 예, 지금 이게 비디오를 찍고 있고요. 찍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지금 영상이 우리 찍고 있습니까? 예,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가격 어떤 정도세요? 이게 가격이 한 안녕. 찍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지금 영상이 우리 찍고 있습니까? 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예. 그러니까 윙윙거린다 그래가지고선. 그렇죠. 이게 드론이라는 뜻이 뭐 숯벌 뜻의 뜻도 있고요. 윙윙거리다 뜻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윙윙윙 소리가 나니까 네. 어느 정도 연습하면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약간 연습은 필요합니다. 이런 드론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아나운서께서 들고 계시는 그 드론은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이 손을 떼도 자기가 알아서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조정을 안에 안 해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이 위에 그 자기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예. 자동차 왜 뒤에 범퍼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네. 장애물이 갖고 가진 삑삑 소리 나는 것 같이 그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손을 대거나 하면 그게 작동을 합니까? 손을 이렇게? 대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자기가 땅이 가까워진 줄 알고. 보여주세요. 예. 해보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잘해요. 어머, 예. 싫어하잖아. 이게 자기가 움직인 줄 안 겁니다. 바닥에 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내가 움직였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죠. 싫은가 봐요, 제가. 저도 날려볼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어떤 드론들은 별 경험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예, 한번 해보시죠. 날리면 되는 거죠? 낫지 불안한데? 저도 좀. 예, 저도. 왠지 내 저런 와, 어머. 내 저런 내 저런 왜 그러는 첫 건가요? 비행 치고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하신 겁니다. 예. 안정적인 착륙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저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뭐,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쉬워요? 첫 비행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오, 너무 많이 올라가. 오, 예. 내려오렴. 내려오렴. 오, 훨씬. 왜 이렇게 잘해? 어디까지 가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왜 이렇게 잘해요? 좀 날려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렇죠. 어릴 때 보면 그 조종기로 RC 헬리콥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크게 보면 드론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 1세대 드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방금 이게 날리신 그런 드론들이 이제 2세대인데 여기는 컴퓨터가 조그맣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프로펠러가 4개인 빙차 원래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막 아무 데나 날아가는 건데요. 네. 굉장히 처음이지만 잘 날아갔던 것이 사실은 이 컴퓨터가 뒤에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예. 드론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가장 작은 건 얼마나 작아요? 미국에서 연구한 것 중에는 1g도 안 되는 드론도 있습니다. 1g? 예, 모기 같이 작게 만들어서 그럼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거기는 거네요. 굉장히 큰 거죠. 짜장면 한 그릇을 들으려면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의 드론이 있어야. 왜냐면
이 큰 드론으로 예를 들어 뭐 겨우 사탕 하나밖에 못 나른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짜장면을 나르면 짜장면만 안 가져야 안 돼. 짜장면 탕수육도 있으면 시키고. 탕수육도 있어야 되고 거기 또 그 배갈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까지 같이 그 패키지. 정도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드론의 크기가 필요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 들으시려면은 여기 있는 거를 충분하죠. 예, 여기 저렇게 크게 필요해요? 이게 한 그릇 공기가, 드는데? 예, 이 정도는 크기가 돼서 이제 짜장면도 싣고 단무지도 싣고. 대략 용도가 그러니까 어떤 거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면에서는 아까 뭐 군수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건 이제 사진 촬영용? 그렇죠. 어떤 예. 용도들이 좀 있나요? 그 용도로만 따지시면 촬영용도 있고요. 네. 여기 말씀하신 수송용도 있고. 수송용. 예.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건 얘기지만 공격기도 있습니다. 예, 공격기? 예, 예. 미사일 같은 걸 부착을 해서 이제 적진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그 좀 극단적인 케이스는 자폭용 무인기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배달, 드론 하면 군용 드론을 이제 군용 무인 비행기를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상용화를 해서 자신들의 이제 기업 사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도미노 피자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30분 안에 배달됩니다. 그 DHL 뭐 이런 데서도 상용화를 하려고 좀 실험들을 좀 했다고 해요. 또 브라질 같은 데서는 또 뭐 아까 보셨다시피 패션쇼를 드론에다가 마네킹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패션쇼를 벌이고 조금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뭐 저는 별로 감흥은 없었는데요. 목이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 드론이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 정말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드론을 산업화하는 아주 산업으로 키우는데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프랑스는 일찍부터 드론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드론 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드론 강국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는 겁니다. 2013년엔 프랑스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34가지 중 하나로 드론을 선정합니다. (2012년) 세계 최초로 관련 법규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드론을 육안에서 못 보는 상황에서도 날릴 수가 있고 조건만 맞으면 공중의 장소에서 날리거나 특수한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 겁니다.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정규 선택 과목으로 드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 Un diplôme de pilote. 2. Les connaissances d'utilisation de la photo, ça m'a semblé intéressant et ça m'a paru utile pour leur offrir un avenir professionnel. 프랑스 전역에 있는 공공 디지털 센터 5천여 곳 역시 최근 드론 관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3D 프린터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춰놓고 일반 시민의 과학적 실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드론 관련한 교육이나 제작을 최근 지원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Actuellement, il y a environ 40 à 50 adhérents. Il y en a qui viennent très régulièrement, d'autres un peu moins. Nous estimons que dans l'année 2015, d'ici quelques mois, nous atteindrons tranquillement plus de 100 adhérents pour la partie seulement drone. 기존 산업단지 역시 프랑스의 힘입니다. 에어버스 등 기존 항공산업체가 밀집한 보르도의 창업센터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50개의 업체 중 10개는 이미 드론 관련 업체입니다. 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드론에 장착하는 특수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론도 무인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공산업단지에 속한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Ça vous êtes beaucoup installé à Techno-Ouest pour votre projet? Oui, nous sommes ici à Techno-Ouest pour être mis en relation avec les grands comptes de l'aéronautique en France. 이곳에 입주하는 드론 업체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도
드론 전용 시험 비행장과 측정 장비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프랑스엔 현재 1,300개의 드론 관련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스타 기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헬기나 위성을 대신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후 작업 효율성을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3년 전 창업한 이 회사는 벌써 유럽에서 가장 지명도가 큰 데이터 분석 회사가 되었습니다. C'est très rare dans le monde qu'un drone civil, commercial, puisse être envoyé hors de la vue de l'opérateur. Et la France est un des premiers pays qui a autorisé ce vol, ce type de scénario. Et qu'il a été possible de développer parce qu'en France, on a une réglementation très favorable.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원 아래 프랑스의 드론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에서 드론 열풍이 부는 걸 보셨다시피 근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0여 개 대학에서 드론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드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좀 이 학과 같은 게 인기가 있나요? 네, 국내에도 무인기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항공우주과가 있는 그 대학에서는 이 무인항공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개발 기술은 뭐 어느 정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원래 그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는 이 군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쪽으로는 세계 12위권 내에 들어간다고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 무인기에 대한 기술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민간용 또 이런 완구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한 30대, 40대 남성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나 봐요. 그래서 지난 1, 2월에 그 산 양이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늘었다 그래요. 자, 조만간 다 이거 날리고 그런 모습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또 드론 관련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드론이란 단어를 어떤 뭐 소셜 데이터 등 SNS에서 쓴 사람들은 어떤 감정들, 어떤 관련 어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다양한, 새로운, 크기, 전망 이런 이제 단어들이 있었고 이건 좋은 이제 단어들?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추락, 또 안전, 안타깝다 이런 단어들도 뒤에 또 한 10위권 내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대와 우려가 좀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고도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네,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허난성에서 어떤 노인이 떨어진 드론에 허리에 치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시간 뒤에 목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 1월에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이제 마약 밀매단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갔고 몰래 마약을 운송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잡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범죄에 악용되기가 만약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대포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날리면 정말 누구를 처벌해야 되나요? 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범죄나 사고 정도가 아니라 뭐 테러 같은데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테러 아프가니스탄, 예멘 뭐 이런 것을 지금 뭐 지난 거의 10년 동안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서 폭격을 해왔어요. 근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좀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은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고성능 폭약이나 화학무기, 뭐 생화학무기를 아주 소량이면 되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뭐 폭탄을 뭐 날른다 이랬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드론을 오늘 쭉 보니까 뭐 아주 유용하게도 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굉장히 뭐 테러까지 위험을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 드론을 위해서 변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사실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무인기가 그렇게 나쁜 측면도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또 좋은 측면으로 쓰시는 분들은 무인 항공기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심장마비 환자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이 제세동기를 실은 무인기가 빨리 날아가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은 밤에 못 날아고 피곤하고 못 날고 밤에 안 보여 못 날지만 무인항공기가 48초 동안 수색을 했다가
수색자를 찾았다. 그런 거, 실험자를 찾았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네, 드론이 여는 세상, 과연 인간의 상상이 어디까지 현실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할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